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2강으로서 입교편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교편이라 소학이라는 책에도 입교장이 있는데 교육을 확립시켜서 한다, 세운다, 가르치는 어떤 목표 설정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겠죠. 가르침을 세우는 편이라. 자왈 입신유한이 이효 이본이요. 끌어서 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신유, 내 몸을 세운다. 내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의가 있으니, 의리가 있으니 무엇이냐? 효도가 근본이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사, 사람이 하는 당연한 일에 있어서 효는 백행지본이요, 효도는 모든 근본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들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내가 몸을 세운다는 소리는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진데 거기에는 의리가 있으니 그것이 시작이 효도라는 것. 나의 본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부모로부터 나왔으니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것을 따지지 말고 내가 태어남이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효지요. 부모를 잘 섬기는 걸 효다라고 다 알고 계시죠? 다음 문장은 상사유래하니, 공자 가어에는 이게 기자로 실마리 기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사라 해도 초상과 제사고, 상사하면 초상일이고 제사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상기에 이렇게 해도 되고 상사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어에는 상기로 나왔다는 거. 상기에 초상일에 예절이 있으니 이에 이본이니라. 초상이라는 거 슬픔을 주장으로 하는 겁니다. 슬픔이 근본이 된다. 물론 초상에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갖추어서 성심성의를 다 하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해놓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초상의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왜 초상 때 울어야 되느냐? 나하고 같이 소중했던 분이 살아있을 때는 같은 기운을 느꼈는데 딱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기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그 자체가 얼마나 생각해 보면 슬퍼집니까? 이야기하고 서로 웃으면서 하는 그것을 이제 못하는 그 순간이 벌어지잖아요.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간의 감정이 그래요.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슬픔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진유래하니, 싸울 전자 진칠 진자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진을 치는데 이 열자는 항호열자, 이렇게 대열을 벌려라 그러잖아요. 유열, 항호가 있으니 이용이본이니라. 용기라는 것은 물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진용, 참된 용기입니다. 나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이라든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어떤 여러 상황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우리 같은 활양정신이죠. 용감함이 근본이 되는 것이다. 치정유리하니, 이 정치할 때 정치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치정하면 이게 다스릴 치자입니다. 정사를 다스리는데 이치가 있으니, 정치를 잘하는데 이치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 이 농이본이요, 농사가 근본이 된다. 농업이 근본이 된다. 예전에는 다 농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공자님 당시 역시 농사 위주죠. 농위주. 요즘은 공업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데는 공업이 앞설지 모르나
인간의 기본적 양식, 삶에 들어가서는 농업이 최우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농사 짓는 어른들의 그 고충, 농부들의 고충을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 유도하니 이사 2번이요. 거국유도, 거국, 나라에 거한다 이 소리는 나라에 거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라를 잘 유지시키는 데 있어 도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 이을사자, 이음이 근본이 된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큰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세습제가 있죠. 그 세습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잘못 연결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데 있어서 아들이 여러 명이 두는 시절에 큰아들, 둘째, 셋째 하다 보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수가 있어요. 왕은 세자 책봉을 빨리 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잡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음이라는 것이 다음 후계자인데 대통령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 대통령이 있으면 다음 대통령이 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잘 연결시켜 주는 거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생제유시하니 재물을 내는데 생제, 재물을 낸다는 소리는 재산을 증식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우리가 없는 어떤 물질을 생성해 낼 때 그때 때가 있으니 이력 2번이니라. 생제유도 재물을 내는데 도가 있으니 심이라는 것은 심써 노력하는 것이죠. 심이 근본이 되느니라 이 소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역 2번이니라. 우리가 소부는 유군이라고 앞에서도 한번 설명해 올렸습니다. 적은 부는 부지런함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노력하는 데 달려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요획을 바라지 말고 내 노력껏, 내 힘에 닿는 것 그렇게 모아지는 재산이 참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록에 온 위정지요는 왈 공여청이요 성가지도는 왈 검역은이니라. 경영록에 이르기를 정치를 한다. 이 자는 다스릴 치자와 같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요긴한 것은 무엇이냐? 왈은 말하기를 이런 소리죠. 이 공자, 공변된 것과 요 여자는 한글로 하면 무엇 과 이런 뜻으로 다못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과 할 때는 다못 이렇게 해요. 준다 할 때는 줄 여자, 함께 한다는 더블 여자지만 사이사이 들어갈 때 공변된 것과 다못 이렇게 해도 되고요. 청렴한 것이요. 그렇죠. 정치를 하는데 요즘 말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은 공변된 것과 청렴한 것. 청렴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져오지 않고 쉽게 말해서 뇌물 같은 거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봉사를 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 집안을 이루는 도, 우리 집안을 잘 완성시켜서 좋게 하는 도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비슷한 말이 나오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같으면 로또를 사서 부자가 되라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가로되 검소한 거. 우리가 검소하다 그래가지고 검소한 것이 지나치면 너무 인색해져요. 야박하다는 말 쓰죠. 검소라는 말은 없으니까 아낀다 이게 아니고 있어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써야 정상이죠. 근데 그 많이 쓴다는 개념이 검소하게 쓰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막 써버리면 그것은 사치죠. 낭비죠. 그런 풍토는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역시 여자도 무엇과 검소한 것과 부지런할 것자 근면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집안을 이루는 도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근검 전략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대목입니다. 입교편인데 정치에 대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데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걸 배워가지고 그것을 나는 물론하고 남에게 사회, 국가, 이 인류에 미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내 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입교편 자체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는 기가지본이요 순리는 보가지본이요. 끊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독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것은 내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여기는 성가지도, 집안을 완성하는 도는 검역은이라 그랬는데 이제 집을 일으켜서 완성시킨다는 뜻이죠. 내 집안을 잘 일으켜내는데 왜 독서가 근본이 되느냐? 여기에 보면 전 성현들, 현인들의 아름다운 행동과 언어, 말씀들을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착한 마음이 일어나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착한 행동을 하는 그런 집안이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근본이 되고, 순리적으로 따른다. 이게 따를 순자입니다. 이 자연의 원리, 순리에 따르는 것은 그것은 내 집안을 보호하는, 잘 보호하는 근본이다. 자연의 원리에 맞춰서, 자연의 원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사시의 변화도 있지만은 자연의 원리는 순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거스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자연의 원리에 맞춰서, 도리에 맞춰서 우리가 잘 거기에 순응해 나간다면 그것은 내 집안을 보호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좋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친한데 술이 좋지만은 그 술을 적당히 잘 마셔줘야지, 순리대로 너무 지나쳐버리면 이제 영리가 되는 거죠. 이치를 거스르는 거죠. 쉽게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근검은 치가지본이요. 자, 앞에 문장 경행록도 나왔지만 여기도 또 나왔네요. 부지런하고 검소하는 것은 내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돈이 많건 적건 우리는 근검이라는 단어를 좀 사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이 200여 나라 중에,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15위의 경제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반 달라진 거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풍족한 삶 속에서 풍부하게 누리는 거 좋죠. 삶의 질이 향상됐으니까.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항상 검소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고 그러든지 요즘 소위 선진국, 저희들은 경제적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나라들을 살펴보면 근검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현재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근검이 생활화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래 부를 보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근검하는 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가르침. 화수는 제가지 본인이라 이 온화하고 서로 다툼이 없이 괴리감이 없는 걸 화라 그랬죠. 순하는 거, 서로 온순히, 막 너무 지나친 말 안 하고 그러면 다 온순한 거죠. 화평하고 온순한 것은 내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예를 들어서 들쭉날쭉 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쫙 맞아지는 거죠. 가지런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슨 근본이다 이것은 그것이 최고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여러 가지 중에 이것을 더 우선으로 하라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공자 삼계도의 운, 일생지계는 제어유하고 일년지계는 제어춘하고 일일지계는 제어인이니. 자, 공자 삼계도, 세 가지 꾀를 내는데 그걸 도표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공자 삼계도에 이르기를 일생. 자, 여기는 일생이라, 일년이라, 일일이라 해서 시간적 표현을 했습니다. 일생의 꾀, 우리가 한 삶을 사는데 평생 해야 될 꾀는 어디에 있느냐? 어릴 유자, 어렸을 때에 있다. 어렸을 때 왜 있느냐? 모든 그 습관들이 어렸을 때 대부분 많이 길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받아들이기 쉬운 때예요. 악한 것을 받아들이면 악해져 버릴 수가 있고 착한 걸 받아들이면 착해질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렸을 때 유아 시기의 교육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예전에는 태교,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 선천적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나와서 후천적 교육을 또 잘 시켜줬을 때 하나의 인격체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년의 깨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우, 재여, 춘. 봄에 이 어자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렇죠? 있으면 더 쉬워요. 봄에 있고. 자, 우리가 농사로 비교를 해보자면 봄철에 밭을 갈아서 씨를 심지 아니하면 뒤에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하루의 깨는 어디 있느냐? 일일지게 하루의 깨는 이 인시, 범인자죠. 인시라고 새벽 3시에서 한 5시 정도 사이가 인시입니다. 인시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루의 깨는 새벽에 있다. 일찍 일어나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제 일생지계를 가지고 그렇게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유의불학이면 무소지하. 자, 어려가지고서 이 소리죠. 배우지를 아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 아는 바가 없다.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잘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단순히 내가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걸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어려서 안 배워놓으면 당연히 늙어서 모르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봄에 춘약불경이면 좀 무소망하고 봄에 만약 가정사 밭을 갈지를 않았습니다. 갈 경자입니다. 밭을 간다고 주경 야도 갈 때 경자 많이 들어보셨죠? 추 가을에 바랄 바가 없다. 이 희망이다 소망이다. 우리가 봄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삼척 동자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는데 안 하면 뒤에 가서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놓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중요하죠. 인약불기면 일무소판이니라. 인시에 이 소리는 이른 새벽에 3, 4시, 5시까지니까 새벽에 만약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게으름을 피고 너무 늦게 일어나면 이 소리가 되겠죠. 그 하룻날에 소판, 판단할 판자, 다스릴 판자, 이 판자는 옛날에 경영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바가 없다, 경영할 바가 없느니라. 아침 때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요즘은 전날 계획을 많이 짜죠. 전날 잠자기 전에. 예전에는 왜 다음날 계획을 짜느냐. 전날에는 전날 거로 완성을 시켜야 돼요. 다음날 것에 신경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전날 것을 다 완성시켜 놓고 반성을 합니다. 잘했나 못했나. 물론 전날에 미리 해놓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아침에 했다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 전날의 일은 전날에 마무리 짓고 다음날 일은 아침에 하는 그런 자세.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성리서에 이르기를 오교지목은 부자유친하며 군신유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붕유유신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오륜이라는 삼강 오륜할 때 오륜이라는 말로 더 유명합니다. 성리서에 이르기를 5 가르침의 이 문복자는 조목이라는 뜻이에요. 조목, 5 가르침의 조목은 항목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버지와 자식은 부자, 아버지와 자식은 친함이 있다. 유물유축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사물이 있으면 유물유축, 거기에 따르는 법칙이 있다. 유물유축.
자, 사물 있으면 법칙이 있어요. 부자가 있으면 거기에 법칙이 있는데 아버지와 자식에게는 친함의 법칙이 있습니다. 왜 모자 유친 안 하고 부자 유친이라고 그랬느냐? 모자 유친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자라요. 저절로 친함이 생성돼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또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두고 또 부인도 요즘은 일부 일처제입니다마는 예전에는 일부 다처제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여럿이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맞는 자식 그런 쪽으로 쏠릴 수도 있지요. 그것이 사람의 감정 아닙니까?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마는 어느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엄지손가락을 내밀잖아요. 그것은 다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도 순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지간에 친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게 되면 친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즘은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예전에는 군신이 공무원과 같은 거예요. 이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의미를 짚어보면 다 상통되는 바가 있습니다. 임금을 대통령이라고 신하를 공무원이라고 바꿔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군우신충이라 왕은 의리로서 신하를 대하고 신하는 충성으로서 하는 그런 의리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다 이게요. 근데 밤 12시에 무슨 음식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치킨이 됐든 통닭이 됐든 한번 거기다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사오면 되는데 그거를 공무원한테 시켰을 때 그 공무원이 좋아하겠냐 이게요. 평상시 시간이 잘 맞는 시간에 시키면은 당연히 공무로서 해다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하지만은 그 12시 밤 12시에 시키는 것은 미안하잖아요. 때로는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의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짜증이 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부부 유별하며 요즘 황혼이혼서부터 많은 이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혼이라는 자체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혼함으로 인해서 남남이 되고 그 남남 속에 태어난 자녀들은 고통이 따릅니다. 웬만하면 이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 선택하는 게 이혼이지 이혼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을 우리가 할 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된다고 서로 죽을 때까지 살자고 맹세를 했는데 어째서 이혼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 참지 못해서 성격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했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걸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부부 유별, 별자라는 것은 차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라, 구분을 해라. 예컨대 남편은 여성이 하는, 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 여성의 권위입니다. 또 여성은 남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라. 남성의 권위를 서로가 인정해 줘라. 이렇게 됐을 때 구분이 지어지는 겁니다. 여성 남성 한꺼없이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론적으로 부부의 유별이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부부지간에 특히 구분이 되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유유서하며 어른과 어릴 유자, 유치원 할 때 유자죠. 어른과 어린이는 순서, 차서가 있으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걸어가는 도폭이 느립니다. 젊은이들은 빠르고 그랬을 때 어른들에게 뒤따라가는 연습도 하고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해서 앞질러 가는 경우도 있죠. 걸어가는데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수저 들고 먹는 그런 상황. 내가 좀 급할 때는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그래라 그러면 또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렇게 서로가 질서를 지켜주려는 그 마음 자세, 이게 배려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지만은 도로 다 또 어른이 되고 이렇게 순환 반복하는 거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들이겠죠. 북무유신이니라. 자, 장유유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있어서 벌어지는 그런 예절이 있다면 이 부모는 나이가 비슷한 또래입니다. 그 비슷한 또래에 있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느니라. 친구지간에 잘 안다고 말을 예전에는 시건 말을 거짓말을 시건이라 그래요. 말을 먹는다. 먹을 식자 말씀 어쩌 시건. 근데 이제 거짓말을 식자도 되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을 때 거기에 소중한 가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풀풀이 하다 보면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지지요. 특히 비슷한 나이에 있어서는 더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륜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다 그 의미에 적서적서로 다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봉건주의의 사고방식이다 이러지 말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변함없는 생명수와 같은 물처럼 우리가 사회를 지키는 데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 오류는 벌써 한 3,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빴다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고쳐졌겠지요. 이름은 달리하고 옵니다마는 현재는 오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대사회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전대봉건주의 사고방식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현대사회 윤리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대목이로구나 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삼강은 군이 신강이요 부의자강이요 부의부강이니라. 자, 이 오륜보다 삼강은 뒤에 나온 거예요. 삼강이라는 거 이 강자는 별이 강자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그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동아줄 이렇게 눈코목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물을 펼쳤는데 이 펼친 것을 다시 잡아당겨서 나오게 하는 요게 바로 별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요거는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자, 여기가 신하라고 하고 여기가 임금이라 했을 때 바로 신하의 별이가 된다. 다시 말해서 임금은 신하의 본보기가 된다. 잘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임금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의자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대리자,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어 자식을 잘 통솔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잘해야 되겠죠. 잘 안 하면 자식이 따라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줄이 끊어질랑 말랑 한다든지 너무 약해요. 그러면 잡아타녀도 이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의부강이니라. 남편은 부인의 별이가 될 것이니라. 동아줄이 되라. 역시 요즘 남녀평등 시대에 이게 걸맞지 않는 거 아니냐,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성경책이나 불경이나 유격이나 다 경애라고 해당되는 책들이 다 순서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순서는 왜 그렇게 정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남편은 부인의 별이가 된다 이 소리는 남편의 역할을 잘 알아 이런 소리예요. 별이가 되니까 남편이 막 요즘 말로 하는 그 안 좋은 권위주의. 권위주의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도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도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고 이런 권위는 질서적인 권위예요. 근데 그 권위를 남용했을 때 오는 그 패단적 권위, 그거는 타파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없어서 안 될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좋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왕초기왈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연련은 불경이분이라. 왕촉은 제 나라의 충신입니다. 연나라가 제 나라를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해가지고 제 나라가 연나라에게 패망을 하는데 그때 연나라 아그라는 그런 장군이 이 왕초기가 참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왕초기를 죽이지 않고 당신이 항복을 하게 되면 잘 대우를 해주겠다 하니까 왕초기가 이 말을 하고 자결을 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한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하는 신하는 불사 섬기지 않는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두 임금이라는 건 제 나라에서 연나라로 가는 그
나라가 다른 임금이겠죠. 황희정승은 4대 임금도 섬겼는데 그러면 충신이 아닌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열려는 이 열자 아주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모든 고충을 다 참아내고 하려니까 얼마나 고충이 따릅니까? 그런 삶을 그렇게 지켜내는 그 부인들은 어땠느냐? 두 남편을 고치지 않는다. 이 소리는 한 남편하고 살았으면 그 남편이 먼저 죽었어도 내가 혼자 살다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혼이 많은 세상에 과연 저것이 얼마만큼 이해가 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있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나를 위해서 혼자 살고 있다? 애처롭기도 하고 너무 또 고맙기도 하지요. 죽은 쪽에서는 당연히 시집을 다시 가라, 장가를 다시 가라 원해주겠죠. 왜?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살아있는 쪽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단 열려만 두 남편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이 그렇게 힘든 것을 참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해서 열려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왕초이가 죽으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의미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충자왈 치간의 막약평이요 임제의 막약경입니다. 충자, 자세치 않은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치관, 벼슬을 다스릴 적엔, 공무원을 다스릴 적엔 이래도 되죠? 공평한 것만 막약, 같음이 없다. 공평한 것이 최고다 이 소리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잘 알고 못하는 걸 막론하고 공평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자세. 요즘 학연이니 지연이니 여러 가지 말하죠. 그런 것에 관계치 않고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공무원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임제의 막약경이니라 재물에 임해선 이 소리는 이 재물이라는 건 요즘 물질이잖아요. 돈 같은 거. 그런데 임해서는 막약염, 청렴할 염자, 청렴한 것만 같음이 없느니라. 염자가 모날 염자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모가 났다. 그러니까 딱딱 각이 져가지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게 아닌 이상은 갖지 않으려는 노력함, 청렴. 공무원에서는 특히 공평함과 청렴함을 강조가 돼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신 자세를 본받을 필요성이 있지요.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또는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도 이러면 좋지만은 특히 공무원에 있어서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더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사료됩니다.